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하는 소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해외 고전 소설 원문을 AI가 번역해서 제가 직접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작품은 루시모드 몽고메리 작가님의 초록 지붕의 N, 빨간 머리 N 작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N의 킨스 학원 입학을 앞두고 초록 지붕 집은 바느질과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마침내 N은 정든 A번니를 떠나 시내 하숙집에 머물게 되는 첫날 밤, N은 가족과 집을 향한 지독한 향수병에 시달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곧 조시파이, 제인, 루비 등 고향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고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다지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35장 퀸스 학원의 겨울. 앤의 향수병은 차츰 사라졌는데 주말마다 집을 방문하는 것이 그 치유에 큰 도움이 되었다. 날씨가 좋은 동안 에이번리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밤마다 새로 생긴 지선 열차를 타고 카모디로 향했다. 다이애나와 다른 에이번리의 젊은이들이 대개 그들을 마중 나오곤 했으며 그들은 모두 유쾌한 무리를 지어 에이번리까지 걸어갔다. 애는 바스락거리는 황금빛 공기 속에서 에이번리의 집불이 저 너머로 반짝이는 가을 언덕을 가로지르는 그 금요일 저녁의 방랑 이야기야말로 일주일 중 가장 좋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길버트 블라이드는 거의 항상 루비 길리스와 함께 걸으며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었다. 루비는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어 있었고 이제는 스스로를 실제 나이만큼이나 다 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허락하는 한 치마를 길게 입었으며 시내에서는 머리를 올려 묶었지만 집에 갈 때는 다시 내려야 했음에도 말이다. 그녀는 크고 빛나는 파란 눈과 눈부신 안색 그리고 통통하고 화려한 몸매를 가졌고 잘 웃었으며 쾌활하고 성격이 좋아 삶의 즐거운 일들을 솔직하게 즐겼다. 하지만 루비가 길버트가 좋아할 만한 부류의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어. 제인이 앤에게 속삭였다. 앤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에이번리 장학금을 준다 해도 결코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또한 앤은 길버트 같은 친구가 있어 함께 농담을 주고받고 제잘거리며 책과 공부 그리고 야망에 대해 생각을 나눌 수 있다면 참 즐거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길버트에게 야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루비 길리스는 그런 주제를 유익하게 토론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버트에 관한 앤의 생각에는 어떠한 어리석은 감상도 없었다. 앤이 소년들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은 그저 좋은 동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일 뿐이었다. 만약 그녀와 길버트가 친구였다면 그에게 얼마나 많은 다른 친구가 있든 혹은 그가 누구와 걷든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우정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여자친구들은 이미 충분히 많았지만 그녀는 남성과의 우정 또한 동료애에 대한 관념을 완성하고 판단과 비교를 위한 더 넓은 관점을 제공해주는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앤이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토록 명확한 정의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만약 길버트가 기차역에서 집까지
바스락거리는 들판과 고사리가 우겨진 새끼를 따라 그녀와 함께 걸어갔더라면 그들 주변에 열리고 있는 새로운 세상과 그 안에서의 희망과 야망에 대해 많고도 유쾌하며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길버트는 사물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과 인생에서 최선의 것을 얻어내고 그 인생의 최선의 것을 쏟아붓겠다는 결단력을 가진 영리한 청년이었다. 루브 길리스는 제인 앤드루스에게 자신은 길버트 브라이드가 하는 말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방식이 곧 앤설리가 사색에 잠겨 있을 때 말하는 것과 같으며 자기 입장에서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때 책이나 그런 종류의 것들로 고민하는 건 조금도 재미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플랭크 스토클리가 훨씬 더 기백과 활력이 넘치지만 그렇다고 그가 길버트만큼 잘생긴 건 아니어서 그녀는 정말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결정할 수 없었다. 학원에서 애는 점차 자신처럼 사려깊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야망이 있는 학생들로 작은 친구들의 원을 만들어 나갔다. 장밋빛 소녀 스텔라 메이너스 그리고 꿈꾸는 소녀 프리실라 그랜트와 그녀는 곧 친해졌는데 나중에 보니 창백하고 영성적으로 보이는 처녀인 프리실라는 장난기와 이쌀과 재미로 가득 차 있었던 반면 생기 넘치는 검은 눈의 스텔라는 앤의 것만큼이나 공기 같고 무지개 같은 동경 어린 꿈과 공상들을 마음 가득 품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휴가가 끝난 뒤 에이번리 학생들은 금요일마다 집에 가는 것을 그만두고 힘든 공부에 전념했다. 이 무렵 모든 퀸스 학원생은 서열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로 자연스럽게 끌려가 자리를 잡았고 다양한 학급들은 뚜렷하고 정착된 개성의 색조를 띠게 되었다. 어떤 사실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매달 경쟁자들은 사실상 3명, 길버트 브라이드, 앤 셜리, 그리고 루이스 윌슨으로 좁혀졌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에이벌리 장학금은 좀 더 불확실했는데 특정한 6명 중 누구라도 우승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학부문 동메달은 이마가 울퉁불퉁하고 귀여운 옷을 입은 뚱뚱하고 재밌게 생긴 시골 소년이 따놓은 당상인 것으로 여겨졌다. 루비 길리스는 그의 학원에서 가장 예쁜 소녀였다. 2학년 학급에서는 스텔라 메이너스가 미모로 승리를 거두었으나 소수이지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앤설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에델마르는 모든 유능한 심사위원에 의해 가장 세련된 머리 손질 방식을 가졌다고 인정받았으며 제인 앤드루스 수수하고 꾸준하며 성실한 제인은 가사과학 과정에서 영예를 차지했다. 심지어 조시파이조차 퀸스 학원에 재학 중인 가장 독설가인 젊은 여성으로서 어떤 탁월함에 도달했다. 그러므로 스테이시 선생님의 옛 제자들이 학술 과정이라는 더 넓은 무대에서도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냈다고 공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애는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공부했다. 길버트와의 라이벌 관계는 학급 전체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에이번리 학교에서 그랬던 것만큼이나 치열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 관계에서 적대감은 사라져 있었다. 애는 더 이상 길버트를 패배시키기 위해 이기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치 있는 적수를 상대로 거둔 정당한 승리의 자랑스러운 의식을 위해 이기고 싶어 했다. 이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 그녀는 이제 이기지 못한다고 해서 인생을 견딜 수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수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기회들을 찾아냈다.
애는 여유 시간의 상당 부분을 비치우드에서 보냈으며 대개 그곳에서 일요일 저녁 식사를 하고 베리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다. 베리 할머니는 스스로 인정하듯 나이가 들어가는 중이었으나 그녀의 검은 눈은 흐려지지 않았고 혀의 기세 또한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비판적인 성격의 자신에게 여전히 최고의 총애를 받는 존재인 앤에게는 결코 그 혀를 날카롭게 세우지 않았다. 저 앤이라는 아이는 항상 나아지는구나. 그녀가 말했다. 난 다른 여자애들에겐 실증이 난다. 그들에겐 아주 짜증스럽고 영원한 똑같음이 있거든. 애는 무지개처럼 많은 색조를 가졌고 각각의 색조는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가장 예쁘단다. 그 애가 어렸을 때만큼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는 내가 그 애를 사랑하게 만들고 난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좋단다. 그건 내가 그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수고를 아주 많이 덜어주거든. 그러던 중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기 전에 봄이 왔다. 에이번리 밖에는 눈더미가 남아있는 시든 황야의 메이플라워가 분홍빛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숲과 골짜기에는 초콜릿 안개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살럿타운의 지친 퀸스 학원생들은 오직 시험만을 생각하고 시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학기가 거의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아. 애니 말했다. 세상에 지난 가을에는 공부와 수업으로 가득 찬 한겨울을 앞두고 앞날이 참 멀게만 보였는데 그런데 우리는 벌써 다음 주에 닥칠 시험을 마주하고 있네. 얘들아, 가끔은 이 시험들이 모든 것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 밤나무들 부풀어 오르는 커다란 꽃눈들과 거리 끝에 안개 낀 푸른 공기를 보고 있으면 시험이 밤만큼도 중요해 보이지 않아. 잠시 들렀던 제인과 루비와 조시는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다가올 시험은 끊임없이 정말이지 매우 중요했다. 밤나무 꽃눈이나 5월의 안개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적어도 합격은 확실한 앤이 시험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을 갖는 것은 다 좋지만 자신의 미래 전체가 시험에 달려 있을 때에는 소녀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미래가 그렇다고 생각했다. 결코 시험을 철학적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나 지난 2주 동안 몸무게가 7파운드나 빠졌어. 제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봐야 소용없어. 난 걱정할 거니까. 걱정하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돼. 걱정하고 있으면 마치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겨울 내내 퀸스 학원에 다니고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정말 끔찍할 거야. 난 상관없어. 조시파이가 말했다. 올해 합격하지 못하면 내년에 다시 오면 돼. 우리 아빠는 날 보내줄 형편이 되거든. 앤, 플랭크 스토클리가 그러는데 트레메인 교수님이 길버트 브라이드가 메달을 따는 건 확실하고 에밀리 클레이가 에이번리 장학금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대. 그 말이 내일은 날 기분 나쁘게 만들지도 모르겠네, 조씨. 앤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토록 지붕집 아래 골짜기에 보랏빛 제비꽃들이 피어나고 있고 연인들의 오솔길에는 작은 고사리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는 걸 아는 이상 내가 에이벌리 장학금을 타든 못타든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 솔직하게 느껴져. 난 최선을 다했고 투쟁의 기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거든. 도전해서 이기는 것 다음으로 가장 좋은 것은 도전하고 실패하는 거야. 얘들아, 시험 얘기는 그만하자. 저 집들 위로 펼쳐진 연녹색 하늘의 아치를 좀 봐. 그리고 에이번리 뒤편의 진보랏빛 어두운 노두밭 나무 숲 위로
그 하늘이 어떤 모습일지 스스로 생각해봐. 제인, 넌 졸업식 때 뭐 입을 거니? 루비가 현실적으로 물었다. 제인과 조시가 동시에 대답했고 대화는 패션이라는 옆길로 흘러갔다. 하지만 애는 창틀에 팔꿈치를 올리고 부드러운 뺨을 맞잡은 손에 기댄 채 눈에 환상을 가득 담고서 도시의 지붕들과 첨탑 너머 영광스러운 저녁 노을 하늘의 돔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청춘 특유의 낙관주의라는 황금빛 직물로 가능한 미래에 대한 꿈을 엮었다. 다가올 해들 속에 장밋빛으로 숨어있는 모든 가능성과 함께 그 너머의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다. 한 해 한 해가 불별의 화관으로 엮일 약속의 장미였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많은 것들을 도전해 보지도 못한 채 그만두는 일들도 의외로 많죠. 애니 우리에게 말해준 오늘의 말, 도전해서 이기는 것 다음으로 가장 좋은 것은 도전하고 실패하는 거야. 오늘을 살아가는 용기 없는 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라 여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